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솔로라면 본인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결혼 꼭 해야 할까요?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럼 10명 중 몇 명이나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4명인데요. 이 결과가 놀라우신가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남성은 57%입니다. 이에 반해 여성은 29%에 불과하고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30대 여성의 경우 결혼을 꼭 하겠다는 분은 18%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18세부터 29세 여성은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11%, 즉 10명 중 1명 정도만 결혼을 꼭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엔 미혼인 분들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단 복수로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미혼 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라는 이유가 59%,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50%, 결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8% 순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5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이 42%,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이 부분이 36% 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결혼할 필요성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안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남성이 28%인데 여성은 52%나 되는 것일까요? 이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는 최근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성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직장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1명일 때는 그래도 꿋꿋하게 회사에 다녔는데 아이가 2명으로 늘어나니까 회사에서 눈치를 막 주더라고요. 또 아이들 이제 커가는 거 보니까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관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들 아빠도 회사를 관두고 2사람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가게 문이 닫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경력 단절이라 정규직은 고사하고 시급마저도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최대한 장시간 보장하는 데를 골라서 알바를 뛰는 중입니다. 참 우스운 건 제 밑에 동생은 결혼을 안 했어요. 당시엔 처녀 귀신 되겠다고 뒷담화도 많이 깠는데 지금은 솔로지만 저보다 훨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골드미스라나 뭐라나 이대로라면 지금 자라나는 제 아이들에게 너 꼭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우리 딸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혼 대신 네 하고픈 거 하고 살아야 돼, 지훈아. 이제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만큼 사회의식이나 사회보장, 즉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적인 토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미리 겪어온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결혼, 이혼과 관련하여 그 인식이나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에게만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1960년대 말 68혁명을 계기로 젊은이들이 국가와 기성 권위에 도전하면서 기존의 결혼 및 가족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늘어나면서 혼인율이 감소하고 이혼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부터 시작한 커플의 비중은
1960년대 16%에서 1990년대 87%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는 OECD 주요국가 혼외 출산율의 변화 추이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혼외 출산율이 50%를 넘어섰고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지난 20세기 말부터 동거를 새로운 가족 구성의 원리로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9년 프랑스에서 도입한 제도가 있는데요. 시민연대계약, 앞으로는 팍스로 부르겠습니다. 팍스는 단순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대안적 가족 구성 원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커플 간 결합 방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